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최근 한국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내 발생 사례는 없지만요.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 정보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이 바이러스가 대체 뭔지, 또 어떤 위험이 있고,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보내주신 기사나 자료들 보면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게 에볼라나 메르스랑 같은 등급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 특히 그 과일 박쥐 같은 야생동물에서 사람한테 옮겨올 수 있는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1998년에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 농장에서 처음 확인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고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쪽 지역에서 발생 보고가 있습니다. 자연 숙주는 과일 박쥐로 보고 있고요. 과일 박쥐요? 그럼 그 박쥐에서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경로가 있습니까? 자료 보니까 대취하자 수액 이야기도 있던데. 네,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감염된 박쥐의 소변이나 침 같은 걸로 오염된 과일, 특히 그 현지에서 많이 먹는 대취하자 수액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 먹는 경우가 주요 경로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박쥐가 그 수액 받는 곳 근처에 살면서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염된 중간숙주 동물, 돼지 같은 동물요. 돼지랑 접촉해서 옮길 수도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감염된 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접촉했을 때도 전파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대취하자 수액,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감염되면 초기 증상은 감기랑 좀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증상이 아주 심각하게 발전한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한 4일에서 14일 정도, 그 정도 잠복기를 거치고 나서요. 처음에는 열나고 머리 아프고 근육통,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감기나 독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지럼증, 졸음, 의식이 약간 혼미해지거나 발작 같은 거요. 뇌염을 포함해서 이런 심각한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확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 니파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심각한데요. 증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고요? 하루 이틀만 해도요? 네, 일부 환자는 증상 나타나고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고된 치사율은 지역이나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40%에서 한 75% 사이로 굉장히 높고요. 어떤 특정 발병 사례에서는 90% 넘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나 위험한데 혹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나요? 개발된 게 있습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현재까지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에 딱 맞는 그런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염되면 항바이러스제 같은 걸 쓰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합병증 관리하는 그런 대증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를 딱 잡는 약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치사율은 높은데 치료제는 없다는 것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니파 바이러스를 다음 팬데믹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 중 하나로 보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도 없는데 치명률까지 높다니 이거 정말 걱정되네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는데도 왜 최고 등급, 그러니까 1급 감염병으로 딱 지정을 했을까요? 네, 1급 감염병 지정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도가 높고 혹시라도 국내에 들어왔을 때 파급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와 격리 그리고 아주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내 발생은 아직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치명률이 높고 또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고 그리고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고된 사망자만 해도 220명이 넘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군요.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특히 니파 바이러스 발생 지역으로 혹시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예방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발생 지역 가셨을 때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손 자주 씻으시고요. 그리고 박쥐나 돼지 같은 야생동물이나 가축하고 접촉하는 건 좀 피해야겠죠. 특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 있잖아요. 덜 익힌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출처가 좀 불분명한 생대추야자 수액 같은 거, 이런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음식하고 물을 드시는 게 기본이에요. 네, 오늘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을 많이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과일 박쥐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치명률이 매우 높지만 아직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는 없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국내 발생은 없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 니파 바이러스가 박쥐 같은 야생동물이나 또 대추야자 수액 같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환경을 계속 바꾸고 야생동물 서식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 더 자주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